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하이브리드 차량을 왜 타는 거야? 하이브리드 차량 그 기름값 아끼려고 타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집 지하 주차장인데 자 여기 보세요. 자 파나메라 BMW 5 시리즈 E 하이브리드 그리고 지금 저 BMW도 전기를 먹고 있죠.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저 수억 원 되는 그리고 7천만 원이 넘는 저런 수입차들을 왜 저렇게 귀찮게 전기 꼽아가면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지 왜? 오늘 BMW 530E를 시승하면서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전기차를 한번 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정숙성입니다. 지금 이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야 BMW 530i 개솔린 모델도 원래 조용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동급 4기통 중형 세단들에 비해서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그리고 5 시리즈 이전 모델에 비해서 정숙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일 뿐이지 아예 엔진이 안 돌고 모터로만 가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. 그리고 전기차를 타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바로 변속기가 없는 거죠. 이 변속기가 없는 데서 오는 장점도 이 정숙성과 비슷한 거예요.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속이 될 때마다 그거를 알게 모르게 몸으로 계속 느끼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부드럽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변속이 부드럽다, 이 차량은 참 승차감이 좋구나, 편안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변속 자체가 없습니다. 전기차의 경우에. 자, 이렇게 전기차는 타봐야만 알 수 있는 진짜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. RPM 올라가는 걸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악셀에 발을 살짝만 대도 바로 최대 출력이 나와주고 변속도 없어요. 심지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.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전을 하면서 타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차 테슬라 하는 겁니다. 자, 다시 이 차량 얘기로 돌아와서 자,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을 얘기하면서 왜 계속 전기차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냐,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만이 그 전기차의 매력을 100% 누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. 항상 테슬라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와, 이 테슬라가 진짜 퍼포먼스도 좋고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 독일차의 고급스러움과 이게 결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. 테슬라를 탈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녀석이 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의 매력과 독일차의 스포츠성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모두 다 겸비한 그런 차량인 거죠. 출발할 때 이거는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정말 롤스로이스를 빼놓고는 그 어떤 내연기관도 이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일상 주행 시에 50-6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다가 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악셀에 발을 대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의 경우에는 일단 변속되는 거 기다리고 RPM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바퀴에 동력이 전달된다면 악셀에 발을 대는 순간 바로 0.1초의 딜레이도 없이 운전자가 발에 힘을 줘서 악셀에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 바로 최대 토크로 부드럽게 밀어준다는 거,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모아져서 운전자한테 주는 만족감은 국산차로 비유하자면 거의 소나타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는 느낌? 5 시리즈를 타다가 7 시리즈로 넘어간 느낌,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만족감을 준다고 봅니다. 물론 전기차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바로 주행 가는 거리가 짧다는 거겠죠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 충전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40km 주행할 수 있는데 막 쏘고 다니고 고속주행 많이 하면 실제로는 한 25km에서 3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전기료만 100% 다 다녔을 때 얘기입니다.
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는 매일같이 출퇴근 거리 20km밖에 안 되니까 이 거리는 무조건 충전만 해서 다닐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엔진이랑 같이 모터 동력과 엔진 동력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문제점, 바로 엔진이 개입하고 꺼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느껴지는 엔진이 지속적으로 달릴 때 시동이 걸리고 또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할 때의 그 이질감이란 말이죠. 자, 그런데 BMW는 어쨌든 벤츠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억제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질감은 ZF 혼자서 아주 그냥 다 해먹었습니다.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BMW와 ZF의 그 협력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죠. 그리고 BMW는 ZF로부터 8단 미션을 공급받아서 1시리즈부터 5시리즈, 고성능, M5,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다 커버쳐요. 그런데 심지어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지금 이 ZF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253AMG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모터가 들어갑니다. 중요한 건 뭐냐? 원래 오토 미션에 있던 토크 컨버터, 그 토크 컨버터 자리에 토크 컨버터를 빼고 모터를 집어넣는 거죠. 그리고 그 모터를 집어넣고 그 모터가 그 수많은 다판 클러치들과 요밀조밀하게 요만한 팩에 다 들어가서 모터 혼자서 차를 앞으로 가게도 하고, 그리고 충전도 하고, 그리고 항속을 하거나 차량을 감속을 할 때는 회생제동으로 전기를 새로 생산해내기도 하고, 엔진이 개입될 때 엔진과 모터를 붙여주는 역할도 하고,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. 주행 중에 엔진이 개입해야 된다. 그러면 일단 엔진 시동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달리다가. 그 시동도 트랜스미션에 같이 박혀있는 모터가 한 번에 다 해결합니다. 한 요정도 사이즈 될 겁니다. 요정도 사이즈 되는 원래 토크 컨버터가 있던 그 자리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쑤셔 박아서 결과적으로 원래 ZF 8단 미션보다 고작 3cm 더 길어졌어요. 그리고 토크 컨버터가 있던 자리를 모터와 다판 클러치가 토크 컨버터 역할까지 다 대신해주고 엔진 시동까지 걸어주고, 그리고 그 결과 530i에서 모터도 추가되고 배터리도 추가됐는데 공차 중량이 고작 70kg 늘어난 거죠. 자, 지금 이렇게 엔진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항속을 하다가 악셀을 깊게 밟는다. 이때 엔진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미세하게 핸들로 들어오는 그 엔진의 진동, 그리고 귀로 알 수 있는 RPM이 올라가서 엔진이 돌고 있는 소리 말고는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. 벤츠 253AMG를 그렇게 진짜 지금 만나고 있는 미래라면서 그렇게 칭찬을 할 때 사실 정말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. 지금도 또 방금 시동이 걸렸는데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253AMG에 사용하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출력이 꽤 커요. 다시 말해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연비 세팅이란 말이죠. 그래서 걔네들은 모터의 힘이 너무 좋아도 안 돼요. 모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달리면서 꾸준히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 좀 격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서로 좀 비실비실한 애들끼리 만나서 붙을 때 그 이질감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,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힘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저속에서건 고속에서건 엔진을 끄고 키고 붙여주고 할 때 그 힘 자체가 너무 넉넉한 거예요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애기들 입장에서 엄마가 이렇게 들어주는 거랑 아빠가 이렇게 들어주는 거랑 그 애기 입장에서도 이질감이라는 걸 느낄 거란 말이죠. 난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,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과 아빠가 딱 올려주면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싹 올라가는. 그래서 엄마가 하이브리드라면 아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?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? 아무튼 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을 100% 전기 모드로 매일매일 충전해가면서 하루에 20-30km씩만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장거리 운전도 하시고 엔진 개입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많을 거란 말이죠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 충전을 해주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로서의 역할은 다 한단 말이죠.
충전을 하지 않아도 회생제동만으로도 배터리는 일정 부분 계속 차요.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로서의 주행할 때 그 느낌은 사실 그 이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확실한 건 도요타에서 사용하는 그 eCVT, PSD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이질감이 없어요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 현대에서 돈 받았니?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, 네,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. 그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정말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질감이 이보다 더 없을 수 있을까라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, 네, 그 급으로 이질감이 없어요. 뭐 지금 BMW 타면서 좀 소나타급이라고 말하니까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, 그 이질감 측면에 있어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쏘기 시작하면 원래 ZF가 가지고 있던 그 재미있는 변속 느낌도 한 80%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디까지나 토크 컨버터가 빠지고 스포츠성이 있는 드라이빙보다는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녀석과 바로 그 친구 차량인 530i에 들어가 있는 그 ZF 8단 미션보다 업시프트, 다운시프트, 그리고 그 체결감, 직결감 이런 것들이 한 20-30%씩은 조금 빠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530i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RPM 4000, 5000까지 올리고 변속을 탁 치면 탕 하고 변속 충격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른 업시프트, 다운시프트를 보여주거든요. 그런데 결국 그 느낌, 그 빠른 속도를 토크 컨버터 안에 들어가 있던 락업 클러치로 만들어주던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얘는 토크 컨버터가 아예 지금 빠져버린 상태라서 그런 재미있는 변속감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뭐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 253 AMG가 대단히 또 대단하게 또 한 번 느껴지는데, 왜냐하면 253 AMG는 지금 이 녀석과 비슷한 구조의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변속 속도까지 보여줬거든요. 물론 253 AMG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하이브리드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차량과는 세팅이 다른 걸 수도 있고요. 어쨌든 ZF도 지금 이 타입의 트랜스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나올 M5나 네, 뭐 이런 차량들의 이 미션을 사용해서 48V 시스템을 적용하면 어떤 느낌이 날지 네,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. 자, 지금 뭐 계속 너무 칭찬만 했는데 네,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원래 BMW의 자랑 중 하나가 그 칼 같은 핸들링, 엄청난 무게 배분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공차 중량이 늘어난 거랑은 별개로 원래 기름통이 있던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기름통은 저기 트렁크 위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BMW G바디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던 그 칼 같은 핸들링에 최적화되어 있던 그 배분이 좀 이제 깨진 느낌인 거죠. 그리고 그 느낌은 저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. 원래 이렇게 탁탁탁 흔들면 원래 G바디 5 시리즈가 이렇게 탁탁탁 정말 이렇게 절도 있게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그 절도 있던 그 상태에서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쪄서 살짝 좀 둔해진 느낌? 핸들을 돌리면 차가 따라오긴 하는데 탁탁탁이 아니라 좀 이렇게 힘들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, 네, 하체는 움직이고 있는데 상체가 좀 힘들게 따라오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BMW의 트레이드마크잖아요. 네, 그래서 그 트레이드마크가 살짝 퇴색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. 그래도 BMW라면 BMW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조차 그 재미있는 핸들링 느낌이 계속 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, 네,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하지만 뭐, 네, 그 외에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굳이 막 그렇게 이렇게 뭐 스포츠 드라이빙 안 해. 나는 그냥 천천히 다녀. 그냥 적당히만 쏘고 다녀. 나는 그냥 직발만 쏴. 뭐 이런 분들한테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이 또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. 자,
정리를 해볼게요. 530이 많이 칭찬드렸어요. 당연히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. 530i랑 비교해서 얘가 한 500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 500만원 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연비가 얼마나 더 좋으니까 야 3년을 더 타면은 뭐 연비가 얼마잖아, 기름값을 얼마를 아끼면은 야 이거 500만원 지금 뭐 더 주고 사는 거 의미 없겠네,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, 정숙성, 퍼포먼스, 그 부드러움, 변속이 없는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충전할 때마다 30km씩 운전할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꼭 그 30km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출발할 때는 거의 어지간하면은 계속 전기 서포트를 받거든요,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. 그런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이 굉장히 듬직한 ZF 미션에 붙어있는 그 모터가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, 또 엔진이 켜질 때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, 이런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차량 구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500만원 차이라면 당연히 이거 사요. 네, 당연히 이거 사고,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럭셔리 모델인데, 요거 엠팩도 있는데 엠팩이 한 200 정도 더 비싸거든요. 네, 걔는 옵션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수입차들 구매 고려하실 때 E클래스 그리고 5 시리즈 가장 많이 보시는데, 네, 요 차량도 구매 리스트에 한번 꼭 껴 넣으시고 시승해 보세요. 네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니까, 윤성로 저는 저렇게 느꼈다는데, 그래? 그럼 한번 타볼까? 이 정도만 네, 참고해 주시고 한번 시승해 보시고, 네, 차량 구매하시는데 충분히 네,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될 차량이라는 것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가 이번 리뷰에서도 그 주행 느낌과 이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모터의 느낌, 이런 것들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이 530이 트림별 옵션에 대한 설명이나 네, 이 세세한 디테일한 것들을 좀 많이 다뤄드리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거든요. 그 대표적으로는 BMW 분당 전시장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. 네, 지금 여기 아래 나가는 거, 네, BMW 분당 전시장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 530i 각 트림별 어떤 옵션 차이가 있는지, 그리고 530i와는 어떻게 또 옵션 차이가 나는지, 이런 것들 너무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으니까, 네, 이 차량 구매 고려 예정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, 지금 요 영상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. 지금 요거 누르셔도 되고, 네, 요 영상입니다. 네, 요거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은 차량 구매하시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